일단 냉각수 교환 작업을 할 건데, 작업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아주 낮은 것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차체 엔진에도 있고 라지에이터에도 있고 히터 쪽에 가는 히터 코일 쪽에도 있고 분해기 되어 있는데, 엔진에도 구획에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그거를 전체를 다 빼내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차들은 라지에이터에 이제 밑에 드레인 코크가 있는데 이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라지에이터의 하호수를 빼갖고 드레인 하기도 하는데, 이 차는 들어가는 호스랑 나가는 호스가 좌측 우측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좀 이걸 전체 다 가려고 하면 정비의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얼만큼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아예 바뀌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100% 다 교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뭐 한 70% 교환하고 뭐 5년 쓰고 또 5년 뒤에 한 70% 교환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최대한 하는 턱껏 하는 게 목표. 뭐 방법이 약간 좀 되게 트리키한 퀴즈를 푸는 이런 문제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냉각수 교환은 저도 뭐 나름대로 외국 영상들을 이거저거 참고하고 계획을 좀 세워왔고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은 2시간.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이게 이제 냉각수 통인데, 이 통에 이쪽 부분이 깨지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냉각수 통을 요번에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엔진이 있고, 엔진 안에 냉각수를 채우면 이렇게 바닥서부터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쭉 올라오고 이 블럭까지 냉각수가 올라와 있겠죠. 실린더 주변까지. 그러면은 엔진을 키면 엔진 안에서 냉각수가 돌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서모스탯이 열려서 라지에이터 쪽으로 냉각수가 들어오겠죠. 너무 냉각이 되면 서모스탯이 닫히고 다시 이 안에서만 돌겠죠. 물론 이제 히터를 키면 히터 코일 쪽으로 또 저쪽으로 도는 순환이 있을 거고, 크게 큰 그림이 그건데, 냉각수 통에 보면 라인이 이쪽 하나 있고 이쪽 하나 있고 밑으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하게 보면 냉각수 통이 생각보다 위쪽에 있죠. 그 이유는 쭉 냉각수 라인이 이제 냉각수를 넣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냉각수를 여기까지만 채우죠. 그렇게 하고, 엔진에서 끌어넘치는 냉각수가 여기로 이제 끌어넘쳐서 여기로 넘어오고, 우리도 냄비 물 끓이면 막 끌어넘치잖아요. 끌어넘치는 게 여기로 넘어오고, 요 라인은 라지에이터에서 오는 건데, 라지에이터에서 끌어넘치는 건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이 냉각수 통이 일종의 이제 약간 버퍼 역할, 끌어넘치는 거를 모으고 있다가 또 식으면 다시 레벨에 맞춰서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는 끌어넘칠 때는 압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압이 써 있는데, 일정 압까지는 버텨지고 압이 너무 높으면 배출을 하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 냉각수가 별게 아니고 냉각수가 물이잖아요. 우리 물 끓이면 물이 다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냄비에 물 끓이면 물 없어지죠. 같은 원리로 엔진 냉각수도 사실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그냥 다 없어지겠죠. 이게 결국 물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냉각수 통은 일종의 막힌 통이고 특정 압력까지는 버텨줍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다 모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냉각수가 줄지 않고, 물론 이제 조금씩은 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얘가 좀 프레셔의 한계를 갖고서 좀 버텨주다가 끌어넘치는 걸 좀 갖고 있기도 하고, 부족하면 그래서 내려가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근데 확실한 게 아닌 게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 추정.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은, 지금 제가 이걸 열어갖고 보면 이쪽 엔진에서 리턴하는 라인에서 냉각수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영상은 계속 이쪽에서 리턴 쪽에서 냉각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의 순환되듯이 교환을 하는데, 그 원리를 보니까 이쪽 라인은 엔진에서 끌어넘치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밸브를 열고 냉각수 물을 최대한 레벨을 높이면 계속 넘치는 게 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호스로 연결해서 바닥까지 내릴 거예요. 바닥까지 내리면 조금 끌어넘치기 시작하는 물이 냉각수 레벨 최저 라인보다 낮은 쪽에 호스를 두면 그 높이 차만큼의 그 압력 만큼의 차이로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식으로 순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엔진에서 리턴하는 라인을 연결해서 바닥으로 빼고 냉각수 통에 최대한 냉각수 물을 많이 부어 놓겠다. 이게 그게 제 계획이에요. 일단은. 계획대로 될지는 조금 의문. 이 냉각수 통도 교환해야 되는데, 근데 일이 좀 걱정된다 약간. 사실 이게 지금 2시간 예약했는데 앞에 조금 늦게 빠져서 한 20분 늦게 들어왔고, 뒤에 사람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압박이. 끝낼 수 있을까? 그냥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네.
준비한 냉각수통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제대로 주문을 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셀프 정비소로 왔다. 일산 쪽에 있는 셀프 정비소인데 웬만한 도구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일단 저거를 풀어야겠다. 초반이 순조롭지만 다이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 셀프 정비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한 애정이자 차를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 하는 거다. 여튼 피곤한 일인데 다이는 늘 시작하면 후회스럽고 저 구석에 있는 볼트를 마땅히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어떤 공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적절한 공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실력이구나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몸빵이다. 그냥 손으로 돌렸다. 과정이 서툴러지만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호스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여기서 시간 끌 줄은 예상 못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이런 게 경험이 되고 점점 실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어쨌든 호스를 분리했다. 엔진에서 리턴하는 호스도 똑같은 방식.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훨씬 쉽게 되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냉각수는 흘리면 안 되니까 바가지를 밑에 두었는데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차를 조금 옆으로 변경했다. 근데 호스를 분리해놓고 차량을 운행했더니 디제스터가 허둥지 등 엔진부터 일단 끄고 부동액 디제스터가 일어났다. 어쩐지 왠지 잘 되는 게 불길했는데 그래도 오일에 비하면 부동액은 양반. 이따 치우기로 하고 일단 하던 정비 마무리. 이제 호스 분리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적절한 연장 선택이 가장 어려워. 별것도 아닌데 새 부품을 장착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차에도 정이 드는 것 같고 준비한 다이소 호스가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난감할 때는 항상 파키스탄 형님들을 생각한다. 지옥불에 조지고 싶었지만 잘생긴 둘째 형의 가위질로 마무리. 이렇게 하고 나니 호스랑 얼추 꾸겨 넣으면 대충 쓸 수 있었다. 누군가가 버리고 간 요소수통은 파키스탄에선 귀한 물건. 씻어서 증류수용으로 재활용. 플러싱용으로는 준비한 증류수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소라센테시스 하듯이 배드 엘리베이션을 시행합니다. 충분한 증류수 플러싱을 시행하였고 5대5 프리믹스 쿨런트를 주입합니다. 계속하면 5대5로 세츄레이션 되겠지만 증류수 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RPM을 높이니 리턴되는 증류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RPM에 따라서 워터펌프가 반응을 하고 엔진에서 오는 라인도 그 플로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플러싱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고 부동액은 1.5리터 정도 플러싱을 했습니다. 셀프 정비의 꽃은 깔끔한 마감. 도구를 제자리에 두고 바닥도 정리. 독 자르며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옵션이 많아 보이는 하이브리드. 받는 것도 예의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에어가 빠질 거고 이후에 내려가면 보충해줄 예정입니다. 일단 마무리되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많은 경험과 공부가 되었던 작업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